네, 반갑습니다. 정암철학원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원래 뭐 이렇게 올리는 게 솔직히 일정한 뭐 플랜을 가지고 올리질 않습니다. 제 성격상.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요새 이제 좀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시끄럽죠, 세상이.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저도, 우연히 이제 뭐, 궁금해서 이제 온라인을 찾아봤더니 이제 신천지 뭐 이만희 교주님의 사주가 눈에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제 나름대로 접근법이라고 그러죠. 이 접근법이 사주에서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생년월일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이제 음력, 양력 두 개로 한번 뽑아봤는데, 그냥 느낌이 이거 같아요. 음력 같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글쎄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이 만자가 무슨 만자를 쓰는지는 모르고 일만 만자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음력 9월 15일이 이게 저거거든요. 이게 음력 15일이니까 보름달이죠. 그래서 보름달이니까 뭐 보름달이 밝게 빛나니까 많이 뭐 일만 만자에 빛나리자를 쓰지 않았을까. 그냥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 감이 좀 있으면 긴 것 같죠. 이 사주를 보면 요새 유튜브에 좀 핫하죠, 솔직히. 많이 올립니다. 이거 이제 이만희 뭐 사주 해가지고, 뭐 무속인들도 많이 제가 한두 분 거는 들어봤어요. 어떻게 푸는지를. 근데 역시 그거는 무속적인 관점이죠. 무속인들은 뭐 이제 좀 신의 힘을 빌어서 푸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 사주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서 풀 거냐는 거죠.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우리 철학하시는 분들, 예, 온라인상에 보면 이제 사주를 이렇게 푸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한 분들은 보면 이제 무속인들이죠. 소위 이제 점치는 사람들. 이제 막 뭐라고 막 얘기해야 되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듣지도 않는데, 좀 그런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저희 같이 이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걸 갖다 명리학적으로 이분이 이제 이만희 씨가 뭐 기든지 아니든지 모르죠. 이제 시간도 잘 모르고. 하지만, 일단 뭐,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만희 씨인지를 몰라요, 이 사주가. 근데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죠. 이런 사주가 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서 이 사주를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이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이 방법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면요. 사주를 이연령, 비연령 다 끼워 맞춰버립니다.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도 저도 저 자신도 사주 공부하면서 뭐 신살,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신살이죠. 이거 보면 딱 뭐 개축 백호살이죠. 백호살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이제 보통 신살 공부하신 분들은 뭐 백호 대살이 껴서 뭐 어떻다. 그 다음에 뭐 축술미 또 사명까지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주구장창 풀어댈 겁니다. 이제 제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실제 그렇게 많이 봤고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물론 훌륭하신 이제 그런 역학자들도 계시죠. 저는 그런 분들은 다 유튜브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사주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제 어쨌거나 이 사주 한번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저라면 이렇게 풀겠어요, 이 사주를. 일단 개수로 태어났죠. 이게 우리가 이제 개수 그러면 뭐 하늘에서 내리는 다 비로 이렇게 압니다. 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물이라고 하면 뭐 그냥 다 뭐랄까요? 그냥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개수 자체는 물론 물의 성질을 갖지만 이 자체가요 물이 아닙니다 이게. 예, 물이 아니에요 개수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댓글이 들어올 것 같은데 모든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천간의 10가지 이 10간이라고 그러죠. 이거 자체는 전부 뭐냐면 생명 덩어리입니다. 이 생명 덩어리가 생장염장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죽는 일련의 순환 법칙을 이렇게 반복을 하죠. 그 상태에서 이 개수는 뭐냐면 식간의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다음 세대, 목이라는 글자를 태동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글자예요, 이게. 어, 그래서 왜 그런 식의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하냐면요. 사주를 일적으로 뭐 이렇게 너는 백호살이 꼈으니까 어떻다. 너는 축술 및 사명이 꼈으니까 어떻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게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또 옛날에 묘신 원진이 있거든요. 묘신. 이걸 묘신 원진이라고 이제 살에서 붙이는데 그냥 묘신 원진이래요. 묘신 원진이어서 자기 일년 세운이 안 좋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묘목과 신금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장 간에 암합이 돼 있는데 을목이나 경금이나 이게 서로 묶여버리거든요. 묶여서 작용이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묘목은 묘목대로 그 작용력이 상실되고 신금은 신금대로 그 작용력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용력의 상실은 뭐냐면 곧 이게 기운의 상실입니다. 사주는 기운학이에요. 기운의 상실이기 때문에 이 기운을 가지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이제 얘기가 많이 갔는데, 자, 어쨌거나 이 개수라는 게 뭐냐면은, 식간의 맨 마지막인데, 목이라는 인자를 키우기 직전에, 아직 그 싹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생명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개수라는 것은 원래 본분, 그 역할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주에서. 이거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들인데, 천명론이라고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모든 천간의 글자는 천명이 있어요. 각자 그 역할을 해야만이 사주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이 선량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고도 그리고 인품이 훌륭해요. 그러면 딱 이 사주 보는 순간 느낌이 뭐가 오냐면 이거 봐, 이 사주가 좀 단점이 많죠. 보면 무슨 단점이 많냐면요. 나무가 없어요. 이거 이제 알아듣기 쉽게 그냥 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또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냥 사주도 보자 나무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나무를 안 키워요 지금 이 사주. 이것만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나무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화라는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화가 떠야 돼요. 근데 이 사주는 화도 없어요. 물론 술중이나 미중에 정화가 숨어 있으나 이게 자체가 사주는 뭐냐면 제가 이 사주를 만약에 누군가 가져왔다면 저는 마음속에 뭐 내담자한테 바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겠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사주를 보고 이 사주 봐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딱 보니까 지지가 어때? 이게. 전부 축토나 술토나 미토나 완전 전쟁터죠. 야, 이 사람 봐라. 성깔이 보통이 아니겠죠. 성격이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절대. 더군다나 그리고 지지도 이게 수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수월은 금이 거치죠. 금이 갈물이라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은 바로 이제 수라는 겨울의 계절로 가는 겁니다. 이게 계절로 겨울이라는 그런 계절을 향해서 나아가기 직전에 태어난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모든 걸 다 갈무리 해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요. 이게 금운동의 마지막 단계지만 금과 수가 지금 공존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면 이 사주 자체는 자신이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이게 사주상 해석이 왜냐면 나무가 없고 수생목이 안 가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뭘 주는 사람인가요? 안 줘요. 그건 무슨 소리죠? 그 자기 이속을 챙기겠다는 이거예요. 딱 보면. 근데 단순히 뭐 수로를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닙니다. 절대. 네. 이 약한 개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약한 이 개수가 아주 연약하고 연약한 개수인데 개수가 지금 천간에서 뭘 하고 있죠? 이 무토와 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게 합을 보통은 이제 무게 합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운육기 중에 이제 천간으로 그런 이제 뭐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이 무게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무슨 이제 뭐 무게합화가 돼서 어쩌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개수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개수는 뭐예요? 세상에서 이 개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개수도. 모든 사람은 활동을 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이런 걸 뭐 종살격이라고 격국에서 얘기합니다. 종살이다. 근데 이 종살이라는 개념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제3자를 잘 구워 삼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 성향이 지금? 성향이 바로 누군가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종살이라고 해서 강한 기운이라고 그러지만 이런 걸 소위 이제 격국에서 이 살이라는 개념이 귀하고 연결됩니다. 이 귀가 귀신기자인데 제가 이제 임상 실험을 사주를 해보게 되면 관살이 이제 강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 관살이 강하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무슨 종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종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종살이 갖고 있는 심리적 하나의 기의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기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에 종해버리게 되면요. 이 헛것을 많이 본다고 그럽니다. 제가 실제 이거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 일간이 약하니까 예? 관은 귀란 말이에요. 귀신. 이런 거에 실제로 많이 휘둘립니다. 일간 자체가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사주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 자체는 단독적으로 혼자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 가지고 저기 자동차 카센터 기술 배워서 살라고 그러면 이 사주가 살겠어요? 저는 절대 못 산다고 봅니다. 어디 가서 기술 배우라면 기술 배우겠습니까? 이 사람? 못 배워요. 그럼 그러면 공부를 해서 국공무원 시험을 쳐라. 그러면 이 사주 과연 할까요? 어떤 사람은 종살이니까 뭐 관운이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이 관운은 뭐냐면 일반적인 누군가가 다 인정하는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운은 없습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주예요. 거기에 수월의 개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백호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축토 이후의 개수가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의 환경은 좀 맑은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지금 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온라인상이라 제가 또 원래 이런 개인 사주를 올리는 것도 상당히 신뢰되는 행동이죠.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뭐 최대한 좀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주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 강의에 올렸는데 음양오행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음양오행이라고 이게 토금수밖에 없는 사주예요. 이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기가 많은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사기치는 말이 아니고 또 누군가의 들었던 말이 아니고 또 축술 및 삼형이다. 단순히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축술 및 삼형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운동성이 틀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사주가 어때요? 미는 목기를 가지고 삼합할 때 이제 목의 운동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사오미로서 방합으로서는 여름 운동을 하죠. 술은 가을 운동과 불이라는 운동을 같이 합니다. 축은 금의 운동과 수의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뭐랄까요? 이 보살의 마음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주가 절대 못 내죠. 사주학적으로. 그게 이제 뭐 월지, 그 다음에 오행, 음양 오행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는 해석법인데 이 음양 오행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만이 일단 사주 이 사람의 성향을 읽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뭐 세운이겠죠. 뭐 그런 개념인데 올해 경자년이죠. 이제 작년 같으면 기해년. 글쎄 저는 작년에도 그렇게 썩 좋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 사주가
어, 물론 천간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었겠네요. 이게 지금 무기 합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이제 경자년이 이게 아주 문제죠, 지금 이게. 올해, 이게 왜 그러냐면 자충 합들어가거든요. 이 지지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땅이지 않습니까? 천간은 공간이에요. 천간은 기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기기 때문에 공간이라고 그래요, 공간. 근데 지지는요, 아닙니다. 이게 물질이에요. 아니, 그 물질이 뭐가, 왜 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제가. 기는 막 날라다니죠, 이게. 질은요, 연결돼 있어요. 이게 아날로그라는 거예요, 질은. 기는 디지털이겠죠. 0과 1이라는 인자밖에 없어요. 질은 아날로그,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주는 지지에서 운동을 할 때 반드시 문제가 불거집니다. 근데, 음,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올해는 좀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자축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수와 축토가 합을 하게 되면 이게 묶여버리죠. 묶이면서 요 이 자수와 축토가 묶이면 이게 물의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신자진 삼합 중에서 방합 들어가죠. 그럴 때 요 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 가만히 있던 토들이 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썩 좋은 운은 아니지만 아, 어떤 뭐랄까 어떤 그 이제 유튜브에선가 뭐 이렇게 올해 구속이 된다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글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이게 관의 문제가 올해 불거지는 건 맞는데 글쎄 구속까지 된다. 음,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담할 수가 없죠. 이 사주 하나만 가지고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이 사주는 어, 이 사주가 아주 재밌는 사주죠.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주가 오면요. 올해 뭐랄까요? 이 개운법이라고 하죠. 소위. 이럴 땐 저 집 떠나 있으라고 그래요. 무조건. 떠나서 멀리 숨어 있으면 돼요. 이거. 숨어 있으면 그 흉의가 반감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곳에 계속 있었으면 계속 이게 문제가 일으켜요. 이 술토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사주를 풀 때, 어,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명리학을 저는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논리대로 무조건 설명합니다. 예,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이 만약에 뭐 축토와 술토가 형이라는 게 왜 형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형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얘기해 버리고 개축이 백호를 깔고니까 어떻다. 이거 다 미신입니다. 논리가 없는 건 다 미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성격을 풀 때도 전부 오행 가지고 풀어도 되죠. 목자 없습니다. 화도 없죠. 근데 관은 강해요. 근데 개수가 또 수월해 놨어. 근데 일제 또 축토까지 가지고 있죠. 미토는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바람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이 사람? 예? 수월은 만물이 조금이죠. 이 물기가 싹 빠지면서 완전히 단단해지면서 이제 금이 운동이 끝나고 차가운 겨울이라는 계절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달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대운이 이제 가을로 가지만, 가을로 간다 하더라도 여사주는 근본적으로 이 미토 속에 있는 재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이 사주를 가지고 내 딸의 남편감으로 이 사주를 들이내면, 골치 아프겠죠. 예. 그 성격이 이게 보통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성격이. 예.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신강 신약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신강이면 성격이 어떻게 나오고 신약이면 성격이 어떨 거라는 것을 한번 연구를 잘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 물론 음양과 오행과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거기에 육친 그리고 대운, 뭐 세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게 이제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 저번 제가 원래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제 댓글에 요걸 다셨더라고요. 그 뭐라고 그랬지? 무토의 정화. 요거 어젠가 댓글 달았는데 제가 잘 안 달아드립니다. 그냥 뭐 좀 죄송합니다만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제 높은 산에 있는 에, 촛불이라고 뭐 이렇게 제가 보통 그냥 설명을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끔.
그러면 이게 그러면 높은 산에 있는 촛불만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 정화의 무토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사주는 이 8자 가지고 인생 전반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 구조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역량과 이 사람의 성향과 이 사람의 성격적 단점과 결혼했다면 결혼 후의 모습과 이혼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바람을 필 건지 안 필 건지 남을 이용해 먹을 사람인지 남한테 자기를 희생할 사람인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은 산의 촛불인데 뭐 다른 데서는 화로에 담긴 뭐 불이라고 그랬나요? 화롱불 뭐 그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글쎄요, 근데 원래는 이 화로라는 게 술토를 얘기합니다. 지지에. 이게 무토가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조금 어폐가 있어요. 화로에 담긴 촛불이다. 이 정의 무토를 이렇게 통변해 버리게 되면요. 어떤 적이 오류에 빠지냐면 무토는 지지의 뿌리가 진토와 술토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토도 화로에 담긴 물이 되고 술토도 화로에 담긴 불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아니죠. 오로지 술토 하나입니다. 술토는 지장간 속에 정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로에 담긴 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술토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주를 공부할 때 단편적으로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 강의도 하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저는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급자로 해서 올리기도 뭐하고 하여튼 그런데 요 개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뭔 물이에요, 개수가. 이 연약한 개수가. 이거 다 종자 씨앗이에요, 이런 거. 이 종자 씨앗이 변형된 겁니다, 이 개수가. 그래서 이게 조금만 지나면 어때요? 이제 바로 갑이라는 글자로 바로 나오죠. 개수 다음에 갑입니다. 나무가 확 나오잖아요. 뭐 물에서 나무가 크나요? 아니죠. 종자가 물의 형태로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라보다는 변화된 거죠. 그것이 이 무토를 만나서 딱 묶여 있죠, 지금. 근데 지지는 또 형이에요. 그 이 사람 심리 구조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요런 사람을 종업원으로 두면 어떠겠어요, 사장이? 어떻게 이 종업원이 반응하겠습니까? 벌써 거기까지 생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뭐 심리 분석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로 상담 해주고 뭐 그러는 건데 하여튼 뭐 제가 어쩌다가 또 이 강의 이만희 분의 사주를 한번 간단히 살펴봤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무속적 관점으로 얘기한 건 없고 오로지 학문적 관점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점이나 이런 거 무당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의외로 뭐 그런 분들은 제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그 점 하시고 무속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 얘기 듣고 막 이렇게 박수 치고 하면 돼요. 근데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논리가 제가 항상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항상 이유가 들어갑니다. 항상 이유. 왜라는 게 항상 들어가야 돼요. 이사주가 왜, 왜? 왜 이 사람이 신천지 교주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사주가. 음? 그러면 뭐 이사주로 태어난 사람이 한 제가 알기로 700, 한 1000명 됩니다. 옛날이니까 한 1500명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연월일이 같은 사람이요, 1500명이에요, 이사주가. 아니, 그러면 1500명이 전부 다 신천지처럼 이렇게 지금 교주하고 있냐고, 사주 사람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물론 6개 가지고만 풀어봤는데,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이 사주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될 것인가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렇지 않게 되면, 전부 이연령, 비연령으로, 이제 뭐, 그냥 뭐, 이제 뭐, 고란쌀 갖다가 붙이고, 뭐, 개축 백호쌀 갖다 붙이고, 뭐, 무술, 뭐, 백호쌀, 뭐, 충미충, 축술미, 뭐, 삼형쌀, 뭐, 이것도 이제 뭐, 식상이 고에 들어가 있죠. 이건 또 뭡니까? 재가 또 고에 들어가 있어요. 또 인성이 고에 들어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이거 다 좀, 물론 그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간이 갖고 있는 성향이란 말이에요. 성향과 인간 됨됨이와 사회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인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사주학에 꽂힙니다. 저도 그걸 다 파악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좀 뭔가 싶더라고, 이 사주를. 이거 어떻게 풀고 말을 이어나가야 되지? 저는 항상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릇이 월지를 이게 못 얻었거든요, 이 사주가. 월지를 못 얻는 사주는 큰 그릇이 안 나옵니다, 절대.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채가 용이 아무리 좋아도 채가 뒷받침 못 되면 아니 차 자체가 저기 소형급인데 고속도로에서 아무리 높이 밟아도요. 뭐 130km 밟아버리면 차가 흔들려 버리죠. 이 타고난 그릇은 전부 이 월지가 장악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월지가. 거기에 이제 시를 또 잘 봐야죠. 그리고 영과 일에서 조화가 잘 맞춰져 있느냐, 사주가. 그리고 천간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지금 지향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세계가 지금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 시간에 한번 또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를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청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좀 마음에 드셨다면 이렇게 구독, 뭐 좋아요까지는 바라지 않는데요. 구독 또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